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계산 문제 좀 할게요. 그래서 그 책 보시면은 문제가 그냥 약간 기출 문제도 있고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한데요. 그냥 그게 그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미시는 한 좀 문제가 많으니까 한 2시간 정도 하고요. 거시는 1시간 정도 해서 중요한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문제를 가리신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냥 실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계산 문제는 약간 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를 사실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암기라고 하기엔 그런데요. 그냥 딱 보고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게 이렇게 와닿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문제 자체를 조금 암기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좀 골라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미시 먼저 살짝 보시면 수요 공급 문제 좀 볼게요. 1번 살짝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수요 공급 관련된 건데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리고 이제 뭐 탄력성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번에 보시면 사과에 대한 개별 소비자의 수요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모두 수요 곡선, 수요 함수가 다 동일하대요. 공급자의 공급 곡선도 다 똑같고요. 소비자는 100명 있고 공급자는 10명 있을 때 시장 전체 균형 가격 구하는 거예요. 자, 우선 1번 문제는 수요 곡선을 다 합하는 건데요. 거기 밑에 그림이 살짝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똑같은 사람이라 할게요. 100원이고요. DA라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수직축 절편, 그러니까 소비량이 빵일 때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만약에 사람마다 다르게 되면 절편이 다르면 이게 곡선이 합할 때 이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100원보다 비싸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수요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겹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명 있으면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3명 있으면 이렇게 되고 4명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시장에서는요. 이게 사적재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A가 지불하려는 가격과 B가 지불하려는 가격과 시장 전체에서의 가격은 똑같고요. 가격이 정해져 있을 때 소비하려는 양은 다르죠. 그래서 A가 소비하려는 양과 B가 소비하려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전체 소비량을 구한다라고 하면은요. 두 사람의 이 Q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합하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재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량이 똑같고 가격이 다르니까 P로 바꿔가지고 다 더해야 되는데 이 그냥 일반적인 사적재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가격은 다 똑같고요. Q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뭐 기울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Q를 이렇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소비량이 다 똑같으면 여기는 이제 문제가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메이션을 100번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냥 100을 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자, 소비자가 똑같은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을 곱해서요. Q를 이렇게 바꿔서 100을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가격이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쫙 정해져 있으면 이게 이제 말문제로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 가격이 P0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요. 전부 다 탄력성은 다 똑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탄력성 구할 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면 탄력성이 다 똑같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Q로 바꾸셔가지고 소비자는 100을 곱해주고요. 공급 곡선도 똑같이 거의 보시면 10명이니까 10을 곱해서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 만든 다음에 이걸로 놓고 푸는 거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약간 응용해서 기울기를 100분의 1로 완만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나머지 2번, 3번은 풀어보시고요. 우리 점프해서 좀 4번 볼게요. 탄력성 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화성의 미래 공장에서 생산된 사과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거기 보시면 수요 함수가 A-BP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주어진 값들에 대해서 탄력성 구해서 이 탄력성을 알고 있으면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고요. 수요 곡선을 알고 있으면 탄력성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선형, 직선의 수요 함수를 탄력성이라는 정보를 주게 되면 도출해내는 그 과정을 많이 또 다루고 있으니까 뭐 그걸 살짝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랑 이제 뒤에 5번 문제가 같은 건데 자, 거기 보시면 가격이 1일 때 주어진 정보를 대입해 보세요. 가격이 P가 1일 때 그리고 사과의 수요량은 Q가 60이 되고요. 이때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요즘에 이제 원서를 중심으로 한 책에서는 마이너스를 없애지 않고 놔두는 거니까 그냥 놔둔 마이너스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게 되면은 자, Q가 60이고요. 그 다음에 P가 1일 때니까 A-B는 60. 요 정보를 하나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탄력성 구하는 공식 보시면은 요거 연습하셔야죠. 델타 P분의 델타 Q 이렇게 되고요. Q분의 P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수요 함수를 P로 미분하는 거니까 P로 미분하면 그냥 마이너스 살려두셔야 돼요. 마이너스 B고요. 그 다음에 요 주어진 값들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P가 1이고 Q가 60이니까 60이고 1이고 이때 계산된 게 마이너스 1이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없애서 1이면 여러분들이 그때 유두리를 발휘하셔서 마이너스 없애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A, B 구하는 거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아예 이렇게 대입하기보다는 이제 Q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Q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식으로 한 거니까 아무튼 이래저래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 보시고요. 저는 뭐 직접 계산까지 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 그 아이디어랑 출제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5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5번 좀 잘 보세요. 4번보다는 5번이 똑같은 탄력성인데 더 좀 좋은 문제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거는 약간 원서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좀 바꿨어요. 자, 문제 포인트 뭐냐면 마지막 줄에 보시면 선형의 수요 곡선을 도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가상의 수요 곡선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A- 뭐 BP 이렇게 만들어냈네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작은 도시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레스토랑의 수요 곡선이 나와 있는데 평균 가격이 8원이고요.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 두 번째 줄. 놓칠 수 있는데 단위 탄력적이라는 건 탄력성이 1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격 탄력성 계산하면 요거랑 비슷하게요. 자, 이거 P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단위 탄력적이니까 마이너스 1,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가격은 매일 저녁마다 뭐 레스토랑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격 뭐 주어져 있고 Q 소비량을 이제 Q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20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니까 Q가 1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값들 대입해 가지고 직접 도출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거니까 요거 4번 5번 똑같은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다음에 6번 한번 풀어 보시는데 6번은요, 거기 보시면은, 1번 한번 보세요. 이거는 계산 문제는 아닌데, 그냥 괜찮아가지고 그냥 말 문제인데 넣어놨는데요. 1번에 보시면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인데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에서 수요 곡선이 변하는 경우 공급 곡선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요 곡선을 확인할 수 없다. 그건 맞는 표현이에요. 6번에 보시면, 자, 수요 곡선이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공급 곡선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요가 이렇게 막 변해요. 수요가 이렇게 D0서부터 D1, D2, D3 이렇게 막 변해요. 자, 수요가 변화했을 때 그때 균형 가격과 수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공급 곡선의 궤적을요. 수요 곡선이 변함에 따라서 요점 균형 값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수요 곡선은 알 수 없어요. 이건 알 수 없지만 요 궤적을 통과하는 그게 균형 뭐 이윤곡선을 나타내는 비용곡선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거니까 그거 정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7번 한번 볼게요. 7번 한번 보시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편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분모분의 분자 요거 이용하면 돼요. 분모분의 분자 그거 잘 보시고요. 공급 곡선은 탄력성을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하면은요. 만약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한 점에서 알파에서 탄력성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요. 원점분의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내려 그려서 이게 전체 길이, 원점까지의 길이고요. 이게 전체 길이에요. 그래서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나타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원점분의 전체. 이 경우는 원점보다 전체가 크니까 1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원점을 지난다 해볼게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나면
요 알파점에서 탄력성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원점분의 전체인데 원점이 여기까지 거리고 전체가 이 거리가 되니까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X축을 가로지르게 되면 원점분의 전체에서 전체가 이제 훨씬 더 원점보다 이제 작아지게 되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7번에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거의 밑줄 치시고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